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동 지역은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20평대가 7억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호가가 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창동의 개혁공인중개사에 의하면 항상 노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나면 매수세가 창동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노원구 구축 아파트 값이 재건축을 호재로 급등하자 도봉구 창동 아파트 값도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90년도에 준공된 창동 주공 3단지 전용면적 79.07제곱미터는 지난 4월 1일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17일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요. 그걸 비교하면은 무려 2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창동 주공 3단지는 2856세대입니다. 상당히 큰 단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지난해 12월에 21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도 16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지난해 12월과 1월에만 해도 많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2월에 들어서는 1건, 3월에 들어서는 5건, 4월에 들어서 7건, 그런데 5월에 들어서 현재 5월 18일 현재 한 건 거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비교하면 거래 절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수하시면 최고점입니다. 언론에서는요 아파트 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신뢰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1988년도에 준공된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면적 68.86제곱미터도 올해 4월 12일 10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월 22일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는데 두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3월 6억 8천만 원의 거래와 비교하면 무려 4억 원 이상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거래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 시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동 주공 17단지 전용면적 36.16제곱미터도 지난달 4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2억 5,700만 원 거래와 비교하면 2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중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동 주공 17단지는 1980세대입니다. 큰 단지죠. 자, 이렇게 소형 평수이면서 가격대가 적어 4월에만 10건 거래가 발생했지만 5월 18일 현재 5월에 들어서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즉 거래가 끊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동의 한 개혁공인중개사 대표는 노원구 구축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창동도 아파트 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가 최근 투자 수요가 유입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재건축과 그리고 교통호재 6억 원 이하는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20대 30대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물레동과 대림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동 구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물레동과 대림동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림동 현대 3차 전용면적 59.83제곱미터 1997년도에 건축했는데요. 지난 3월 15일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7억 2,500만 원의 거래와 비교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이 10년간 묶어놨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구축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썩이던 재건축 단지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매수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준공된 반포 주공 1단지 전용면적 140.13제곱미터도 올해 4월 22일 51억 원에 거래가 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6월 43억 원 거래와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무려 8억 원이 올랐는데요. 이게 바로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는 3,590세대로 아주 대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8건 거래가 발생했고 올 1월에는 9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3건, 3월에 2건, 4월에 4건,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18일 현재까지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거래 절벽입니다. 언론에서는 한두 건 거래 발생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사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매도인들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매도인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오히려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보니 그러니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금 부자들만이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 하지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지요.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26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완전히 정책 실패작입니다. 규제만 해왔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푸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말이죠. 사심을 버리고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물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생활 경제 고통지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좀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그리고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양호한 지역이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만약에 유아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좋겠고요. 또 자녀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면 역시 학군이 좋은 지역이 좀 좋은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대학 말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 교육이 끝났다면 값비싼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벗어나서 숲세권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큰 단지, 대단지가 좋겠죠. 단지가 크게 되면은요,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취득할 때는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양도할 때는 거의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면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은 25.7평이죠. 즉 분양면적 33평형이 되겠는데요. 물론 소가족과 대가족 차이에 따라서 평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33평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층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얄층이 좋겠죠. 15층 아파트라면 7층부터 한 12층까지가 로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노약자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1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성별인데요. 조망권이 있다면 좋겠죠. 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산이 보이거나 강이 보이거나 뷰가 좋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남향집이 좋겠죠. 어떤 단지는요, 단지가 거의 다가 남향으로 단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이면서도 3베이라든가 4베이 이런 것이 남향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데는 역시 거래 가격이 되겠는데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거래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1123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강남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30억 이상이 되고 심지어 강북 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20억이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 젊은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들은 정말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